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 간단한 소식 위주로 뉴스를 전달하던 중국 언론이 이번에는 보도 자체가 아주 상세하고 특히 평소에 하지 않던 한국군의 무기 체계에 대한 칭찬까지 슬쩍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그 의중이 무엇일까요? 이미 좋은 미사일들이 있으니 그만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을까요? 일단 관련 뉴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据韩媒8月5日报道，韩国国防部长郑景斗当天在发表国防科学研究所成立50周年贺词时称，今后我军将加快研发具备精密制导操纵功能的制导武器、远程及高超音速导弹、高威力弹头和自主卫星导航系统等技术，进一步提升导弹战斗力。据悉，这是韩国防长首次公开透露韩军正在研发高超音速导弹。尽管疫情仍未走远，但美国及其盟友近期一直都在秀肌肉，不是放出消息称要发展什么新型武器，就是进行联合演练。有分析人士认为，这是韩军在考虑到美中俄日等周边国家的下一代高超音速导弹研发动向后，为提升军队的应对能力做出的举措。值得注意的是，郑景斗在贺词中表示，最近韩军在研发用于维护半岛和平的世界顶尖水平弹道导弹，并且取得了成功。这足以证明韩军已经具备了遏制战争的能力，以及在非常时期能够确保战场优势的世界一流的精密打击能力。据悉，郑景斗所说的这种能力包括从陆地发射、攻击敌人战略据点的玄武4弹道导弹和具备自动捕捉目标和追踪能力的臂弓制导火箭弹等，拥有世界顶级精准度和破坏力的海陆空精密制导武器。除此之外，郑景斗表示，希望国防科学研究所能以确保世界第6位的国防科技实力为目标的同时，也要加强对新冠病毒等非传统安保威胁的研究。据韩媒报道，本月3日，韩国国防科学研究所在其建所50周年纪念活动上发布了多个正在推进的研发项目。据韩联社报道，研究所正在开发搭载超小型合成孔径雷达的侦察卫星，并加快研发被设计隐形无人战斗机的核心技术。事实上，尽管疫情依旧在肆虐，但是各国的军备竞争却从未停止，所以这也是近来各国不断秀肌肉的重要原因之一。 극초음속 무기는 보통 마하 5가 넘는 무기를 일컫습니다. 목표가 어디든지 1시간 내에 타격이 가능하고 기존 미사일 방어망이나 레이더를 피해 목표물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전장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여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앞다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소식과 새롭게 구축 중인 군 위성통신 체계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웨이보상의 반응입니다. 한국에서 레이더를 합성한 위성을 만든다는 말이군.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다고? 하지만 한반도는 대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 한국이 인도에 강화 기름을 발랐구나. 한국의 힘이라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발하겠지. 한국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왜 끓어오르는 보온병이 생각날까? 독립정찰 위성도 잘만 만들면 나로보다는 좋겠군. 그래도 미국의 허락 여부에 달려있을 듯. 러시아를 칠까 아니면 중국을 칠까? 군대 지휘권이 없으니 아무리 잘 만들어도 쏘지를 못할 듯. 그래도 한국은 포방부지, 싸고 실질적이고. 불꽃을 일으키며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인가? 실패로 끝날 것 같은데. 요즘 한국 왜 그래? 3차 대전 준비하나? 그래도 미국에게 통제당하겠지. 요즘 한국은 경쟁하듯 신흥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군. 지난번에는 현무포, 이번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사실 이런 중국의 반응은 엄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마하 10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둥펑 17 미사일을 공개했으며 2달여 뒤 러시아가 최대 속도 마하 20인 아반가르드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뚱펑 17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및 미국의 본토를 대상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解放军火箭军最近制定了针对日本、台湾导弹防御系统以及韩国计划部署的萨德系统的高超音速武器项目。报道称，高超音速武器是弹道导弹搭载的下一代机动攻击武器，它的飞行速度可达10倍音速。它们沿着大气层边缘飞行和滑行，这使它们很难被导弹防御武器击落。据信，如果北京研发的高超音速武器项目取得进展，日本的反导系统就有可能变得无效。在日本，航空自卫队已部署了爱国者3防空导弹，海上自卫队的宙斯盾驱逐舰则配备了 SM-3拦截器。台湾已部署了爱国者3防空导弹，韩国则决定在其境内部署先进的萨德系统，以更好地应对来自朝鲜的导弹威胁。报道称，除火箭军的高超音速武器项目外，北京还在通过另一个途径开发高超音速武器。一家国有企业正在研发远程弹道导弹上搭载的此类武器，目的是击穿美国本土的导弹防御系统。据美国媒体报道，中国近年来进行了7次高超音速滑翔载具测试，其中有6次都成功了。虽然北京承认了这样的测试，但以前人们并不知道它还在为其东亚目标研发短程高超音速武器。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먼저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앞에서 말한 무기들을 실전에 배치하면서 미국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개발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이미 자신들이 미국에 비해 극초음속 기술은 앞서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꿈, 오직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그 허황된 꿈들이 지금 영상에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我现在目前占有的这样的一种优势，而且也是处于研发阶段。刚才您也谈到说它还没有真正的服役，那么这样的一个过程大概会是多远？比如说，从美国现在一直在披露它在研制这样的超高音速的武器，到未来它可能成功，就是成功了，然后再服役了，这是需要一个多长的时间？这个没有准儿。比方说这个激光武器，激光武器从20世纪60年代，美国就开始研制。 到现在还没有正式装备，这是50多年了，这半个多世纪了。就是说，这个技术研究这是没准，有可能研究了几十年，将来就流产了。刚才我说的这是激光武器，还有电磁炮啊，什么粒子束武器啊，这高功能微波武器，这些都是属于这一类的，都叫新概念武器。就研究了几十年了，到现在没有大规模装备。这个过程的话呢，就看它的技术成熟度怎么样。我个人感觉呢，就是我们今天谈的这个超高音速武器的话呢，这个10年之内是肯定没戏，但是会不会15年、20年能够服役，现在还画个很大的问号。中国呢？中国跟美国比呢？中国我们在任何的高科技领域都在进行探索。 这个是肯定的。这个时长呢？但是你这个先进程度到底怎么样，我也不知道。它这个都是保密的，这各个国家都是保密的，因为只有成熟技术，它才是对外转让的。现在美国的成熟技術，你说飞机的制造技术，它也对中国也是保密的。所以这些东西还都很难讲。但是呢，我们现在都高科技领域都在进行跟踪研究。 하지만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우주 군기 공개 행사에서 우리는 현재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엄청난 군 장비를 만들고 있다며 미국의 적들이 있는 상황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이 장비를 엄청나게 대단한 미사일로 부른다며 지금 보유한 것보다 17배가 빠르다는 말을 며칠 사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도 적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해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쟁의 양상은 AI를 앞세운 로봇 전투와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쟁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요격이 어려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어떻게 요격해야 하는지가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당면 과제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 상당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을 따라잡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그리고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